매년 한 사람이 잠을 자면서 약 8마리의 거미를 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당장 그만두라고 해야겠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남은 평생 동안 잠을 자고 싶지 않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아니면 잠잘 때 우주 헬멧을 써야 할지도요. 하지만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거미는 따뜻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데 사람의 입속이 그 조건을 모두 갖춘 공간이거든요. 징그럽긴 하지만 만일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대부분 무해할 것 같네요. 하지만 무해하지 않은 경우는요. 만약 그냥 독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미를 삼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발 집에서 이거 실험해보지 마세요. 직장에서나 스케이트장, 쇼핑몰이나 그 밖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독거미를 먹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이 털복숭이 작은 괴물은 시드니 깔때기거미 혹은 아트락스 로부스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많은 야생동물이 그렇듯이 호주 대륙에 서식하고 있죠. 안녕 친구? 그건 그렇고 어떻게 호주가 인기 관광지가 된 거죠? 심지어 호주 출신의 귀염둥이 코알라도 공격적인 면이 있어요. 캥거루도 만만치 않아요. 그 거인 같은 녀석들은 보기에는 우아하고 근엄해 보일지 모르지만 튼튼한 다리를 그저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호주는 심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휴양지가 아니에요. 적어도 캥거루를 화나게 하려면 오지까지 깊숙이 차를 몰고 들어가서 일부러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트락스의 경우는 가정 방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거미의 자연 서식지는 바위나 쓰러진 나무 밑부분이지만 시드니 깔때기 거미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서식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호주 시드니에서 160km 이내에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그 이상 떨어져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글쎄요. 이사를 가면 되겠죠? 좋은 소식은 길이가 최대 5cm이고 아주 겁이 많기 때문에 이 거미를 우연히 삼키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그 거미를 삼킬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만약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를 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거미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아직 살아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드니 깔때기 거미는 하루 이상 숨을 참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속에서 30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할 때 식도로 내려가면서 숨이 막혀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경우 걱정해야 하는 점은 거미가 식도를 내려가면서 물게 될 가능성입니다. 아트락스는 누가 건드린 것을 정말 싫어하고 송곳니는 손톱에 구멍을 낼 정도로 크고 강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약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면요. 아트락스가 물고 도망가는 타입의 거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송곳니로 상대를 움켜잡을 거예요. 아트락스의 독은 특별히 고약한데 먹이의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신경 독소가 신경을 따라 퍼져나가면서 몇 분 안에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일단 물리면 혈압이 치솟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 난 후 호흡곤란, 근육경련, 그리고 입 주변의 무감각으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독이 두뇌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빠르면 물린 지 15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행동할 때입니다. 자, 만약 발이나 손을 물렸다면 물린 곳에 지혈대를 묶음으로써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일단 지혈대를 하고 난 후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2번에서 12번까지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거미에 물린 것에 비하면 주사는 삶은 국수로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잠깐, 그게 좋은 소식이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불행히도 목구멍 안에 물렸다면 지혈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거를 먹으려고 바다를 건너고 수백만 원을 쓰기도 하니까요.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거의 독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거를 드셔본 적 있나요? 전문가들이 아무리 보거를 잘 손질한다고 해도 전 조심하고 싶네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제가 용기를 내서 시도해봐야 할지 아니면 여러분도 왠지 망설여지는지 알려주세요. 어쨌든 시드니 깔때기 거미에 물리지 않고 어떻게 입안에 넣었다고 가정해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거미는 8개의 다리에 눈이 아주 많고 송곳니에 흉부와 복부로 나뉘어져 있는 아주 작은 단백질 덩어리, 소 같아요. 알겠어요? 우유를 짤 수 있는 소와는 비교할 수 없죠. 제 말은 위장의 입장에서 보면
고기는 그저 고기일 뿐이고 거미도 그저 다른 음식처럼 쉽게 소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은 어떡하죠? 아직 몸 안에 있지 않나요? 우선 포이즌과 베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모두 독이라고 하고 굳이 구분하지 않지만 어느 독에 중독되었는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가장 간단하게 차이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이즌에 의한 독은 먹어서 중독되는 경우고 베놈에 의한 독은 물려서 중독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베놈이 있는 거미는 많지만 포이즌이 있는 거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놈은 혈액에 유입될 때 위험합니다. 하지만 삼켰을 경우에는 무해하죠. 그렇다고 해도 일부러 베놈을 삼키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연구실에서 내용물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병을 발견한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무언지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실험실 액체를 기꺼이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일 독거미를 삼킨 가상의 인물이 위궤양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람의 위는 기본적으로 염산과 위 자체가 소화되는 것을 막는 점액으로 가득 찬 커다란 주머니와 같아요. 염산은 거미의 독에 들어있는 모든 단백질을 빠르게 용해시켜서 접촉을 해도 해가 없게 만들 겁니다. 우후! 우리가 어리석은 도전 비디오를 만들기에 영감을 준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가정에서 시도하지 마세요. 어디서든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고도 멀쩡할 수 있는 몇몇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인데요. 개는 음식이 아닌 것을 먹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족 구성원입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아트락스의 독에 완전히 면역되어 있습니다. 오직 무척추 동물과 영장류만 취약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저 벌에 쏘이는 것과 같은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고양이, 개, 개구리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고 킹콩 같은 고릴라요? 바로 병원행입니다. 재밌게도 만일 딱정벌레한테 물린다면 정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곤충과 거미들은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대신에 완전히 마비시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미가 인간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호주의 모든 소름 끼치는 생물들이 인간을 호주에서 몰아내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라고 자꾸 느껴지네요. 아, 제가 너무 피해망상적인가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제발 직접 시도해보지 말고 대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